자, 안녕하세요. 지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제주 반도체. 자, 여러분들 이 제주 반도체를 보면서 오늘 하나하나씩 봅시다. 일단 오늘 급락이 나왔던 이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죠. 가격을 맞추기 위함이다. 자, 그 뜻은 뭐냐면 이날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이 부분 있죠. 자, 이날이 종가를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날입니다. 21,250원이죠. 자, 21,250원에 곱하기 2 하게 되면 42,500원이죠. 이게 바로 라운드 피겨. 이걸 넘지 않게 되면 경고 종목은 해지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날에 대한 고점이 얼마입니까? 자, 같이 봅시다. 22,200원이죠. 이 부분, 이 가격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점이 얼마입니까? 22,200원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 자 오늘 이 기업에 대해서 온디바이스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 제주도 탐방 갔다 왔다 했죠. 애널리스트 오늘 또 탐방 갔어요. 그 업데이트 자료까지도 첨부해 드릴 거고 지금은 실적 시즌인 거 아시죠? 어닝 시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전부 다 일러 드릴 거니까 분명히 우리는 경고 종목에 날개를 달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주의 종목이 지정되면 신용 쓰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산업에 대한 사이클과 AI 산업 그리고 저전력 반도체 부분에서 퀄컴과 미디어텍의 인증을 받은 국내의 유일한 제주 반도체죠. 이 부분은 우리가 AI 산업이 쇠퇴되거나 아니면 갤럭시 24에 탑재된 온 디바이스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슈가 시장에 흘러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하 이게 어떤 모멘텀이 훼손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게 아닌 부분은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긴급적으로 제가 제주반도체 22,000원에 추가 매수하자. 매수사유 뭐라고 합니까? 오후 12시 50분에 투자 경고 종목 해제. 기준일 종가의 가격이라고 적어놨죠. 자, 정확한 이 가격을 잃어드리는 거잖아요. 그쵸? 요 부분이 훼손이 되게 되면 여기는 단발적으로 받아내도 됩니다. 그쵸? 자, 일단은 이렇게 특징적인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는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010-4822 저 개인 폰입니다. 자, 4822-8706으로 자, 제주 그리고 별표라고 해서 적어서 보내십시오. 제주 별표. 오타내면은 AI가 인식을 못해요. 제주 별표라고 해서 보내시고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최저점에 소개시키지 못하고 7,600원 정도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유는 뭡니까? CES 가전 박람회가 예정돼 있고 갤럭시 24의 온디바이스라는 AI 탑재 모델이 등장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샘 올트먼이라고 하는 그쵸? AI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있죠. 퇴사를 했다고 했죠. 근데 자진 퇴사가 아니고 회사에서 쫓겨났다. 근데 전 임직원이 데려오지 않으면 전부 다 사퇴하겠습니다라고 했다 했죠. 이때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샘 올트만을 원했다. 결국은 야, 이 AI 시장은 정말 커지겠구나. 그쵸? 이걸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산업군의 이동이고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글로벌 예, 빅테크들의 의지다. 이거를 알아야만 타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그거 다 다룰 거고 좋은 영상이면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12월 6일 날짜로 제주 반도체 탐방을 다녀왔죠. 그리고 7,600원 12월 1월 AI 관련 CS 기대감 그리고 온 디바이스 관련 모멘텀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죠. 사실 이렇게 개화가 되기 시작한 게 최저점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었어요. 자,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긴 할 텐데 12월 6일이죠. 자, 이때에 대한 부분인데 이미 주가는 꽤나 많이 올라와 있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000억을 운용했었고 그래서 나름 15번의 스타 펀드 매니저상을 받았어요. 코로나 때는 6천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면서 제가 은퇴 생활 마무리했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항상 산업군의 이동을 이겼던 종목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에 대한 부분을 봅시다. 왜 주가가 몇 년 동안 꿈틀대지 못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은 분명히 이 부분을 제가 제시해 드렸어요. 아시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반도체 업종이 좋았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좋았는데 왜 못 올랐을까? 결국은 맞아요. 이제 글로벌 회사 중에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 있죠. 그쵸? 이 기업, 이 기업과 관련된 한미 반도체 이런 애들만 올랐다고요. 반도체도 명암이 뚜렷했어요. 근데 이 제주 반도체는
과거에 이제 쉽게 말해서 퀄컴과 미디어텍으로부터 저전력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햇선 마크 이런 거 있죠. 음식물에 표기하는 뭐 어떤 이제 브랜드 마크죠. 이걸 인증받은 애들인데 결국은 공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반도체를 따질 때 파운드리, 팹리스, 레이스 공장이 필요 없다. 이거거든요. 자, 건축 설계사 사무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자, 얘네들은 이 팹리스 업체였는데 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오른다고 했죠? 맞아요. 자, 쉽게 설명하면 이 모바일 환경에서요. 자,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해서는 인터넷으로 접속되고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죠. 연산 기능이라고 하죠. 근데 모바일은 작죠. 여기서 이제 AI가 들어가서 우리 딸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봐. 어떤 걸 만들어봐. 하게 되면 혼자 이 작은 휴대폰 안에서 막 무수하게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인터넷이라도 돼야 되죠. 인터넷 없이 한마디로 휴대폰 안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런 환경만 구현하게 되면 AI가 자동적으로 생각해내고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 인터넷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놀라운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너무 많은 연산을 하다 보니 쉽게 말해서 휴대폰 배터리가 금방 닳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휴대폰 배터리를 보조 배터리를 쓰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저전력 반도체. 자, 배터리를 우리 전력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저전력 반도체. 반도체, 즉 전력을 덜 먹을 수 있는 반도체 이쪽에서 글로벌 두 기업, 퀄컴과 그리고 미디어텍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그러면 AI 온 디바이스, 갤럭시 24 탑재 됐을 때 얘네들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가 되겠구나.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겠구나. 이거예요. 아무래도 인증받은 애들 걸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과거에 그리고 제주 반도체는 1,000억짜리의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탐방 자료에는 이번에 실적 부분도 다뤄놨어요. 여러분 지금 어닝 시즌이라고 해서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동사의 이 종목에 대한 주가의 변동폭을 자극할 거예요. 자, 경고 종목에서 주의 종목으로는 분명 지정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완만한 가격 조정이고 이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나왔던 특징적인 사건이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아셔야 됩니다. 자, 삼성 반도체 후공정 장비도 자동화 필수 2030년 무인팹 실현입니다. 자,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이런 거 있죠. 무인화를 이끈다고 하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될 사실은 뭡니까? 야, 글로벌 대기업의 AI 환경 온 디바이스도 첫 번째 산업군의 이동이었는데 오늘 기사화시키면서 삼성에서도 팹리스 공장이 필요 없고 모든 걸 무인화시킨다고 하는구나. 설계까지. 오케이. 야, 이 부분은 열리겠구나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경고 종목의 날개를 떼는 게 아니고 지금은 달고 가고 있는 거고요. 완만한 주가 조정이라고 봐야 돼요. 왜? 가격 맞추기 게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들어옵니다. 탐방을 통해서 제가 알았고요. 그 가격은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너무 높아서도 너무 낮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고 종목의 날개를 단 상태에서는 충분히 추가 타이밍만 고민을 하고 대기하고 있읍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단 탐방 자료 추가된 내용이고요. 실적을 다뤘고요. 오늘 애널리스트 또 이제 제주도로 이제 탐방 갔어요. 그 부분 전달받은 거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8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이 제주 반도체에 대한 적정 가치 평가 자료 적어놨고요. 그리고 자, 후배들입니다. 다. 분기 실적 예상 자료. 이번에 분기에 어떤 실적이 나올 건지에 따른 이 부분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일정과 규모, 가격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그 가격을 정확히 지키면서 반복적인 흐름을 보일 겁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제주 별표라고 해서 보내시고 여러분 인생의 선배님들이라는 제가 표현을 하는데 제가 올해 54입니다. 1년 반 전에 펀드 매니지 생활을 그만뒀고요. 여러분 선배님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 제주 반도체 좋은 회사예요. 다만 변동폭을 미리 알고 이런 오늘 같은 하락 구간에 어느 가격의 변수에서는 접근해야 되고 추가 매수하고 비중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4배, 5배 오르는 종목도 10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게 바로 그게 투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정리해 드렸는데요. 요거 한번 기억해 보시죠.
자, 탐방자료 실적 전망 이거부터 사물인터넷 자료 2개 보내드릴 텐데 사물인터넷 과거 관련주 3종목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제주 반도체는 온디바이스 환경이라는 부분에 저전력 반도체 이쪽으로 엮여 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뭔지 아세요? 2014년 14년에 이 종목이 무슨 테마였을까요? 사물인터넷 관련주였어요. 사물인터넷이 뭡니까? 외부에서 집안에 있는 청소기와 TV 이런 것들을 무선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하고 있죠. 이 지금은 스마트 홈 IoT라고 해서 상용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요 관련주들이 이 순환매를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있는데 결국은 이미 어느 정도의 경고 종목까지 와 있어서 4, 5천 원대부터 지금 4만 원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역시나 최저점에 말씀드릴 수 없고 탐방을 통해서 야, 이 샘 올트먼의 퇴사를 보면서 이런 이벤트 CES 갤럭시 24 모멘텀이 있겠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런 바닥에서 움직이지 못한 종목도 특수한 AI 환경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그러면 이와 동종으로 사물인터넷 관련주였던 과거의 종목들은 없을까라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습니까? 어버브 반도체, 과거의 사물인터넷 관련주였고 지금은 AI 저전력 반도체 그리고 사물인터넷으로 엮여서 오르고 있죠. 우리는 이 부분에 과거의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이스소프트 아시죠? 알약 회사죠. 컴퓨터 백신을 만들죠. AI. 이게 바로 시장의 트렌드란 거예요. 그렇죠? 자, 요 부분에서 이 제주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기다리면서 이런 기회를 노리면서 등폭에 대한 반복만 합시다. 다만 라운드 피겨인 42,500원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기억하고 있읍시다. 특정한 사실이 나왔을 때 이 구간을 뚫더라도 다시 밀려서 내려올 겁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뭐 끝났습니다. 차트가 5일선을 훼손했습니다. 이런 논리는 의미 없어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산업군의 이동을 봐야 돼요. 지금 AI 산업에 대한 부분이 망물인가요? 갤럭시 24가 출시된 지 2년이 넘었나요? 1년이 넘었나요? 6개월이 넘었나요? 아니죠. 자, 만일에 AI에 대한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갤럭시 24를 실제로 써본 사람들의 데이터에 대한 기준이 정말 아니라는 의견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면 사실 저전력 반도체를 다루는 이 제주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네, 맞아요. 주가의 훼손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지금 삼성이나 이런 부분에 실제로 수주를 반영을 한 상태에서 이 주가 상승률을 이끈 게 아니죠. 기대감이죠. 다만 이걸 거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주식은 항상 성장에 대한 무게를 가지고 사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주가의 훼손이 어떠한 특정의 외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가? 자연스러운 조정을 보이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가격 변동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제주 별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탐방자를 반드시 받아가시고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건 오늘 밀리지 않아요. 여기서 밀리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자, 중요한 부분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의 평화를 주식의 수익률로 반영을 하지 마세요. 제발이요. 이해됐습니까? 왜 주식이 수익이 나면 가정 평화가 생기고 손실이 나면 다시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아시죠? 자, 결국은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도 추가적인 타이밍을 좀 잡고요. 산업군의 이동이 끝나지 않고 이 AI 사이클이 끝나지 않는다는 이런 사실들. 그리고 여러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언제 나오고 실적이 얼마 정도 되고 그리고 수주가 지금 예정돼 있는 건 아세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언제 나오고 얼마의 규모인지는 아세요? 모르죠. 모르면서 그걸 집안으로 끌고 가면 됩니까? 자, 여러분들 가정 평화는 저도 나이를 먹어보니 가정이 제일 먼저예요. 자, 사물인터넷 과거 세 종목 제가 이거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 부분을 아마도 여러분들 한 단기적으로 한 2배 이상의 수익은 날 텐데 더 이상 보지 마시고 테마의 확산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이 움직여서 작은 종목들의 확산인 정도니까 반드시 2배 이상만 수익을 내서 나오시기 바라고요. 이게 바로 본질적인 가치니까요. 이 삼자 배정 일정과 규모.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 중기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적이라는 부분이 언제 나오고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반드시 여러분들 탐방자를 통한 부분 애널리스트 8명의 적정 가치 의견. 분명히 어느 가격까지 가더라도 이렇게
받아내는 게 생길 거예요. 왜? 애널리스트도 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세일즈란 걸 하거든요. 이 종목이 어떻고 어느 그림이 나올 때 적극 매수해도 됩니다. 이런 의견.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배님들이 볼을 차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 되길 희망합니다. 제주 별표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라도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제주 반도체에 대한 자, 이 특정 이슈를 보게 되면 황주원 씨의 매도를 보이는데요. 아마 이것 때문에 뭐 특수관계인의 매도다 하는데 자 보십시오. 37,000주에서 2만 주. 자, 17,000주에 매도를 했어요. 이 임직원입니다. 26,511원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여기서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야. 자, 26,000 얼마죠? 아까 500원이요? 오늘은 이 가격이 사실 지킬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저점일 수 있어요. 26,500원 요 정도가요. 추가적인 이 하락보다는 지키려고 하는 확률이 가장 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악재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모건 스탠리의 매도라는 걸 한번 보셨죠, 여기. 얘네들은 사실 팔려고 하지 않았다. 근데 이 지분의 5%를 들고 있다가 단순 투자했다가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계산법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매도를 했다고 했죠. 장내 매수, 장내 매도 이렇게 쭉쭉. 결론은 이때 팔았지만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건 시장의 매물, 호재의 매물이죠. 왜요? 펀드 매니저들이 원래는 나중에 이때 보고 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사다 보니까 수량을 잘못 계산했죠. 그렇죠? 근데 이런 구간대에 외국인들의 특정한 7, 8%의 지분 공시가 나오면 그땐 경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공매도를 치게끔 빌려주거든요. 외국인들은. 과거에 유니셈이라는 기업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기업이 항상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거고 이 전무이사라고 하는 황주원 씨 제가 잘합니다. 역시나 판 의도는 따님의 전세자금 대출을 맞아요. 상환하기 위해서요. 의미 없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26,500원이라는 주가는 오늘 깨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뭐 이 100원, 200원대 왔다 갔다 했죠. 의미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온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도 다루겠지만 이 제주 탐방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이 기업은 과거 펀드 매니저 할 때도 상당 부분 오랫동안 연을 맺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가 있어요. 퀄컴과 미디어텍이죠. 글로벌 회사로부터 수주 사건이 있어요. 요건 반드시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여기 손실 구간이 확대되신 분들은 이 부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주 그리고 별표 그리고 타점이 생겼을 때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사물 인터넷 관련주 반드시 단기 거래라도 해보십시오.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제주 반도체라는 사명이 있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좋은 영상이 맞아요? 좋아요 버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자,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원래 사법연수원 출신이었던 대표였다. 박성식 씨는 뭐 씨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와이프분이 제주지방법원에 판사로 임명되면서 기업을 제주로 이전하죠. 그러면서 제주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주반도체라는 사명도 이번에 바꿀 겁니다. 너무 지방 색깔이 좀 강한 것 같잖아요. 뭐 가서 좀 이야기를 해봤더니 대표의 의지도 뚜렷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맞아요. 이 과거에 노키아라고 하는 아마 제 연령대보다 조금 이제 비슷한 이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제 또래 정도 되는 54세 정도 되시는 분 있나요 혹시? 있으면 댓글로 저요라고 해서 해주시고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과거에 이제 노키아라고 하는 이 블랙베리 블랙베리 폰을 만드는 애들이었는데 스마트폰 시장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적응 못해서 몰락을 했죠. 그때 거의 매출액의 80%를 이 제주 반도체가 매출의 80%를 얘네들한테 의지를 했었어요. 근데 몰락이 나오면서 사실 엄청 힘들었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움직인 건 뭐라고 했어요? 제가 7,600원에 잡아낼 수 있었던 건 뭐라고 했어요? 왜 탐방을 가고 지금 애널리스트의 탐방과 기관들의 탐방을 간다고 했어요? 딱 하나입니다. 산업군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증권 용어에 펀드 매니저끼리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도를 친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뭐 담합이라고 하는데 안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제일 큰 운용사, 그 다음 운용사, 그 다음 작은 운용사 이런 게 있어요. 탐방 일절마다 큰 운용사가 먼저 지르거든요. 자, 요 일정에 대한 어느 운용사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데가 먼저 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거는 여의도의 웬만한 펀드 매니저를 공유를 하는데
선배님들이나 이제 영상을 보시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인생의 선배님들은 이런 거를 모르잖아요. 약간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도 예, 일정에 대한 부분, 어떤 큰 운용사가 언제 가고, 그리고 스몰캡 운용사, 좀 작은 운용사가 언제 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일정을 다 적어서 보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면 좋은 영상 아닙니까? 자,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자, 010-4822-8706으로.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제주 별표라고 해서 보내십시오. 자, 파이팅입니다. 쥐타짜 교수 파이팅. 선배님들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